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3프로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여기 여의도 파크 원의 28층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그 이나무의 좋은 연구소와 3프로와 이제 협업을 하기로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3프로 와서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많은 여기서 이제 지원을 받고 저도 이제 3프로가 워낙 그 좋은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시니까 저도 좀 더 이제 기여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2시간 정도 찍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제가 처음 촬영하는 거니까 이제 두 가지 그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우리나라 이제 대장주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구조적인 주가의 레벨업, 이제 영어로는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이슈들이 무슨 방법을 하면 올라갈까 하나 준비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 얘기인데 이것도 작년 11월에 제가 2030년까지 보유할 만한 10개 종목을 미국의 종목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서너 달이 지나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그 중에 5가지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중간 체크하는 팩트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뭐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하고 이제 해외 주식을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제가 이제 게스트를 상당히 좀 국내에서는 모시기 힘든 숨겨진 그런 게스트를 모셔서 제가 이제 좌담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첫 토픽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좀 올랐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오르고 한 7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작년 초 대비 뭐 주가 거의 아직도 30%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나 IT 경기가 회복이 되면 주가가 좀 오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삼성전자가 지금 퍼가 겨우 10배인데 구조적으로 이것이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벨업,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랑 파운드리에서는 경쟁하는 TSMC의 그 거버넌스, 그 다음에 투자와의 그 신뢰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자. 그래서 TSMC의 역사는 지난 35년 동안 주주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삼성전자가 현금이 많은데 그 현금을 활용해서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ADR이라는 방식으로 미국의 주식을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TSMC도 이제 미국의 주식이 상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자사주 매입한 것 중에 일부분은 이제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은 이사회인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이사회는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계에 100% 지금 치중이 돼 있어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국제화를 하자. 그래서 아마 이러한 조치가 시행이 되면 제 생각에는 반도체 시황, IT 업황하고 상관없이 지금보다 주가가 20-30%는 쉽게 오를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러한 그러한 대책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투자가와 신뢰가 구축이 돼서 구조적인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그 장비가 새 거여서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아니면 손이 팻 핑거여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3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도록 몇 가지 재미있는 그림,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고 두 번째 토픽은 TSMC, 삼성전자의 경쟁자이지만 거버넌스와 주주 관리에 있어서는 한 수 아니면 2수 위입니다. 여기한테 주주 환원,
투명 경영을 배우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사회 TSMC 한번 저희가 이사회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진짜 글로벌 돼 있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배 정도의 퍼의 거래가 돼요.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고 있고 제조 능력, R&D 능력이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그 장점이 많지만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는 퍼가 거의 제일 낮다. 최하위권이죠. 근데 여기서 탈출 방법은 근본적인 거버넌스와 그러한 그 주주 환원 관점에서 보면 쉽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주주라는 건 소수 주주, 외국인 투자까지 같이 포함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52%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만의 TSMC한테 한 수 배우자. 첫 번째는 미국 나스닥의 일부 주식을 아니면 NYS도 좋습니다. 일부 주식을 상장을 하자. 이미 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TSM 주식이 미국에서 1조 원 이상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사회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글로벌하게 업그레이드 하자. 삼성의 위상, 비즈니스 구성과 발맞추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장은 아닌데, 그리고 되게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크게 보면 반도체를 하는 DS 부문과 이번에 그 사업 구조가 개편이 돼서 가전, 스마트폰 이런 것이 포함된 DX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DNA가 틀리고 사이클이 틀리고 성장성이 틀려서 장기적으로 분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1, 2, 3을 달성한 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의 IT 포트폴리오를 삼성이 갖췄지만 막상 시장에서 그 회사의 수준을 평가하는 퍼는 그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 거버넌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같은 데는 30배가 넘는 퍼에 TSMC는 20배가 넘는 퍼에 거래가 되고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진짜 인텔이 어떻게 될지 의문점이 퀘스천 마크가 많은데 그런 인텔도 14배인데 삼성은 순수 D램 메모리를 하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10배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물론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면 이익이 나서 주가는 올라가지만 구조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트랩,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러한 덫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퍼의 수준을 받고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 그 랭킹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당연히 1등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사우디의 모든 그 정유 시설과 석유화학 시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우디 왕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다 갖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 런던에 상장돼 있는데 여기고 그 다음에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우리 다 아는 빅테크, 뭐 그 아주 그 미국 최고의 IT 기업 실리콘밸리인데 쭉 내려오면 8위가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6천억 달러, 한 700조 원이 넘고 바로 거기서 밑에 두 단계를 내려오면 10등이 TSMC는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10위 안에 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회사고 시가총액이 한 거의 7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한 490조 원 되니까 삼성전자의 한 40-50%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최근에 더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 모든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이 아마 삼성전자가 좀 더 잘 되길, 좀 더 높은 퍼에 지금보다 레벨업 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52%를 들고 있는 외국 투자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제가 좀 더 그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은 크게 보면 장기 성장성,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그 시간과 그 세로축은 시간이고 그 가로축은 이제 매출액하고 이익인데, 이 장기적인 성장성,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선의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그 변동성, 경기에 얼만큼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cyclicality라고 그러고 경기에 대한 민감성인데, 그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경기를 되게 많이 받는, 특히 이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니까 여기서 보면 growing cyclical, 우상향하는 장기적인 추세지만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미국하고 같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인데, TSMC 같은 데는 성장은 비슷하게 하지만 이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특히 거버넌스 주주 환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퍼가 삼성전자의 2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철강, 해운, 뭐 유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이런 데들은 실제 장기 성장성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그 검은 실선이 평평한데 그 대신 변동성은 높기 때문에 성숙된 mature cyclic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물론 반도체나 다른 사업은 성장을 하지만 점점점 성장의 기울기가 둔화가 되면 mature cyclical처럼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거버넌스, 그 다음에 기업의 주주 환원을 확실히 개선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야 된다. 이게 결국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이제 M&A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 자기 주식이 상장돼 있고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딜도 자기 주식 갖고 주식 스왑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전사적인 삼성전자 각 사업부가 이 growing cyclical인지 mature cyclical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게 결국 이제 국제적인 투자가들이 그 기업하는 그 투자하는 기업들을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저도 뭐 한 27, 8년 그 현역으로 뛰었고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근무하고 금융기관 대표도 했지만, 무조건 삼성이 주주 환원을 다 하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주한테 환원을 하죠. 첫 번째는 성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면 주가는 그만큼 따라서 대부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파이 차트에 보면 이제 파란 선으로 제가 쳐놨는데, 기존 비즈니스를 증설하는 설비 투자. 삼성전자가 2021년에 40조 원 넘게 설비 투자를 했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R&D를 하죠. 삼성전자는 작년에 20조 원 넘게 R&D 투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와 R&D를 많이 하는 기업, 아마존 다음으로 세계 2등인데 그만큼 성장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삼성이 큰 M&A는 없지만 현금 M&A 아니면 이제 주식 갖고 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M&A를 해서 성장을 많이 창출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거, 최근에 SK그룹들이 여러 그 M&A를 국내 해외에서 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M&A를 열심히 하겠다고 아주 고위 임원을 영입해서 이제 그런 쪽에도 이제 보강을 한 거 보면 M&A를 통한 성장도 만들겠다. 그래서 투자, R&D, 그 다음에 이런, 아직 M&A는 없지만 앞으로 M&A가 되면 성장을 통한 과실은 주주한테 많이 그동안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배당이 최근에 많이 이제 몇 년 동안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서는, 아니 현금 보유 규모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한동안은 하다가 또 지난 한 3년 동안은 뚝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최대 배당 자사주 소각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처럼 꾸준히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and죠. A and B입니다. A, O가 or B가 아니고 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같이 해서 주주환원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면 진짜 아주 원더풀한 투자가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업이 되고, 그러면 퍼가 12배, 13배, 1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예를 보면, 그러니까 GM,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 업체가, 현대차도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고 다 발표를 했죠. volkswagen 같은 데는 5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근데 GM 같은 회사는 자동차 업종 전체로 테슬라 같은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빼고 현대차도 그런데 mature cyclical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신규 판매 대수가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변동성은 높고 트렌드 라인은 낮고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은 잘해야 평균 한 5%, 6%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은 배당을 되게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가를 만족시키려고. 근데 작년에 GM의 CEO가 여성분인데 메리 바라라고 아주 존경받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 니드가, 전기차 자율주행 가는데 너무 투자 니드가 많기 때문에 불행히도 2021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한 거의 10조 원 가까운 이익을 냈는데 우리는 현금 배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지만 이 GM과 그 최고 경영자 메리 바라가 그동안 투자가와 시장과 많은 신뢰를 구축해서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시티뱅크의 그 마이크 켈리라는 애널리스트가 우리는 GM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동의하고 배당을 당장 주지 않고 전기차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래서 기업이 무조건 돈을 다 주주환원에 쓰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미 잘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한 1, 20분 정도 그 뭐 인트로가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제가 준비한 토픽이 너무 중요해서 좀 인트로가 길었던 것 같은데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본론은 TSMC에게서 주주환원 투명성을 배우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오늘도 약간 늦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의 증권사 IB 대표 두 분하고 제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규정상 아니면 법률상 불가능, 아니면 미국 마켓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두 분 다 충분히 규정상 가능하고, 좀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그거 받고 통화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미국계 IB 대표 두 분이 충분히 make sense 하다, 되는 얘기다. 물론 이제 최종 의사 결정은 삼성의 경영진과 이제 이사회가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TSMC는 삼성보다 역사가 짧아요. 이제 35년 됐는데, 실제 그 TSMC 그 성공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한 40%, 50% 큰데, 이것의 그 산 증인은 대만뿐이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쌓고 귀국해서 TSMC를 정부와 같이 만든 모리스 챙. 그래서 이분은 창업자이자 전 과거의 CEO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2018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는 이분 패밀리의 가족이 직접 많이 관여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대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미국 MIT 이사회의 그 트러스티 보드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사회이사로도 활동하시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시아계 기업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987년에 설립된 TSMC는 그 역사가 주주와 함께, 소수 주주와 함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사가 대만의 신주 사이언스 파크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대만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랑 여기 많이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위에 임원들이, 증권사 사람들이 와서도 상당히 같이 만나주고 그 피드백을 최고 경영자한테 계속 공유하고, 그러면 상당히 부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로컬 주식은 93년에 대만에 상장을 했고, 그 후로 불과 4년 만에, 그때 그 TSMC는 그 필립 이 그 한 20% 가까운 지분이 있었는데, 그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NYSE에 상장을 했고, 그것을 American Depository Receipt ADR 양식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거의 연 한 17% 가까이 매년 증가를 했고, 작년에 영업이익률만,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41%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즈니스가 뭐 상당히 좋았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됐죠. 그래서 전반적인 마진이 높고 안정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들이 좋아하고, 주요 고객들은 그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들이 그 디자인을 하면 그것을 이제 아주 첨단 공정, 미세 공정 갖고 이제 제조를 해주고 이제 그러는 역할을 해서 고객이 애플, AMD, ARM, 여기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인수하려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취소가 됐죠. 그다음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미디어텍, 그 대만 회사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인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들로 여기다가 이제 그 주문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가 점점점 이 제조 공정의 반도체가 어려워지고 엄청난 투자가 되니까 TSMC로 다 몰려가고,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마켓시어가 50%가 넘죠. 이제 삼성이 2위인데 이제 마켓시어가 한 10% 좀 넘고, 그래서 이 TSMC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의 그 티커 코드가 TSM인데,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인데, 실제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장점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iShare, 블랙록이 하는 ETF에 iShare 반도체 ETF에도 9위의 종목으로 편입이 되니까 ETF에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TSMC 주식을 계속 블랙록이 사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니까 많은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도 되게 이런 점을 연구를 하셨을 거고, 좀 더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보시면 어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가의 접근, 왜냐하면 그 외국 투자가가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 기업인 걸 알아도 실제 그 외국인 아이디를 한국에서는 받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투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쉽게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살 수 있지만, 그래서 투자가가 삼성전자 주권을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유통 그 거래되는 물량이 많으면 쉽게 들락날락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장점인데, TSMC는 전체 시가총액이 한 700조 원 되는데 그 중에 17%가 미국의 그 주식이 상장돼 있습니다. ADR 형식으로. 그래서 그거 가치만 해도 한 1,000억 달러쯤 되죠. 그러니까 뭐 전체 시가총액의 17%가 미국에서 거래가 된다. 하루 거래량이 TSM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14억 달러, 원화로 한 1조 7천억쯤 되고, 대만의 원주가 하루에 8억 거래가 되니까 8억 달러, 한 2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이 거래가 되니까 삼성전자의 한 2배가 넘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TSM은 포함이 돼 있고, 삼성전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hare 반도체 ETF, 여러 반도체 ETF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주식을 원주를 굳이 안 사도 미국이나 전 세계 투자가는 쉽게 미국에 거래되는 NYS에 거래되는 TSM 주식을 여러분들도 주문을 내서 쉽게 오늘 내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TSM보다 훨씬 작은 옛날에는 되게 뭐 경쟁이 치열했는데 UMC라는 회사도 여기도 시총이 한 3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2000년에 NYSE 종목을 상장을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상장을 하면 어떨까? 왜 대만 회사들만 상장을 해서 좀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버넌스, 왜냐면 미국에 상장이 되면 훨씬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가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지 회사가 더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TSMC의 퍼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삼성전자보다 2배, 20배와 10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가 TSMC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예측 가능하고 이익이 충분히 그 투명성이 높다고 이제 하는데 그런 점이 프리미엄이 주고, 그다음에 TSMC가 삼성전자보다 거버넌스가 훨씬 좋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만을 좀 우습게 하는데 국제 투자가는 대만을 한국보다 훨씬 투자가 프렌들리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만 기업을 한국 기업보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 MSCI 아시아 지수, 아시아 그 인덱스를 보면 중국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인도, 한국이에요.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1위 회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TSMC고 삼성전자는 3등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세 번째 이유는 미국 증시에 NYS에 주권이 상장돼 있음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가 그 프레임 그 신뢰를 구축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데 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TSMC 대만 원주와 미국에 상장된 그 ADR을 TSM을 그 하이 컨빅션 리스트 확신 있는 종목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그 TSMC의 그 주주 친화 정책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 4년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평균 순이익의 67% 거의 70% 넘는 수준을 그 배당을 현금 배당을 했다. 그래서 2018년 19년은 74%, 71%, 2020년은 77%. 작년에는 이제 TSMC가 지금 전 세계에 공장을 져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서로 지금 공장을 져주려고 그래서 설비 투자가가 급증해서 배당 여력이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40%를 배당을 한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슈를 제기하지만 진짜 아주 우수한 원더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장, 주주 환원, 주가 레벨업이 다 가능한 진짜 초우량 기업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과거 10년,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10년 장기 주가 주식 총 수익률, 그러니까 연 주가 상승률 플러스 배당 수익률을 계속 이제 복리로 누적한 건데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은 뭐 20% 30%씩 그 주주 환원이 매년 됐죠. 삼성전자가 네이버 다음으로 국내에서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였는데 주가는 연 한 15% 증가를 했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한 1, 2% 배당을 해서 뛰어난 총 주주 환원율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의 실력을 감안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퍼가 10배에서 13배, 15배가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주주 수익률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 많은 분들은 주주 환원을 별로 안 한다, 배당은 좀 준다 그러는데 실제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에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 다 찾아봤어요. 지난 며칠 동안. 그래서 22억 그 만주 주식 소각 기록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선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이 안 드실 텐데 삼성전자 전체 상장 주식 수의 24%를 지난 뭐 5년 10년 사이에 그 주식 소각을 했어요. 특히 2016, 17, 18년에 집중이 됐는데 2017년에 상장 주식수의 8%를 소각했고 그 다음엔 2018년에 6%를 소각했고 전체 14%를 소각했는데 아마 이것은
2016년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파워풀한 그 행동주의자 펀드 엘리엇, 여기 이제 폴 싱어 창업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월가에서 제일 그 두려워하는 그 헤지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분이 2016년 10월에 삼성전자 이사회한테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그 제출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왜냐하면 엘리엇한테 한번 걸리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난 그 프레셔를 받아서 결국 뭐 삼성전자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한테도 되게 좋은 윈윈이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꾸준히 계속 많이 상승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메이저 전 세계에서 블루칩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 2017년 8년에 14%가 소각이 됐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잠깐 그 미국으로 돌려보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2,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지만 애플은 훨씬 더 잘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애플이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923% 올랐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표에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여기 그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친 걸 보시면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이익 증가율이 높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익이 166% 순이익이 증가를 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매년 주식을 3에서 4%를 매입해서 소각을 합니다. 미국은 주식을 기본적으로 사면 다 소각을 하죠. 한국은 다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매년 3, 4% 하니까 누적적으로 34% 주식 수가 감소를 했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지난 10년 동안 300%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주주 환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팀 쿡 CEO 중심으로 그러면서 투자가의 신뢰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애플은 퍼가 지금의 삼성전자랑 비슷한 퍼가 한 13배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되면서 지금 퍼가 20대 후반, 27, 8배. 그러니까 이익이 좋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주주와 신뢰를 구축이 되면 이렇게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삼성전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TSMC의 히스토리도 역사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주 친화의 핵심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다. 배당주 좀 하지만 지난 2, 3년을 보면 순이익보다 더 큰 규모의 금액을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거를 다 소각을 했죠. 그래서 자사주는 매입하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걸 소각을 해야지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거버넌스의 가장 기본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워런 버핏이 그 본인의 그 지주회사 상장사 미국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가 지난 주말에 이제 주총을 했는데 거기 보면 애플 CEO에 대해서 팀 쿡에 대해서 brilliant CEO, 진짜 아주 뛰어난 위대한 CEO라고 극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애플의 그 버크셔 애플을 그 워런 버핏이 그동안 5.4%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공시를 보면 5.6%로 지분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애플을 최근에 산 걸 공시를 안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지분율이 늘어난 것은 주식을 하나도 안 샀는데 애플이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남은 주주들의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개념입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은 애플의 배당만 해도 한 1조 원을 작년에 받았고 그 다음에 5.6%의 지분 가치가 계속 늘어나서 그게 56억 달러, 한 6조 5천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워런 버핏이 갖고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지속적으로 되면 나의 상대적인 지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식수가 감소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되게 좋고 이번에 워런 버핏이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워런 버핏도 최근 2, 3년 동안은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쉽게 자기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신 이 사람은 자기 회사 주식이 되게 저평가돼 있다. 물론 이사회에 이제 동의를 받았지만 그래서
작년만 해도 자기 회사 Berkshire Hathaway 자사주 매입 소각에 33조 원을 사용을 했고 지난 2년 동안은 전체 상장 주식의 9%를 사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한 10%씩 계속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워런 버핏이 자기 회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그룹 관계자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들이 자기 회사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고 하면 당연히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라는 건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것이죠. 사회이사들이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어떻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냐 하면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제가 옛날에 이제 20, 30년 전에 애널리스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표는 삼성전자의 IR 홈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순현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한 금액에서 한 120조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차입금 한 10조 있는 금액을 빼면 순현금 삼성전자가 지금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돈이 106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죠. 6, 70조 원을 투자 R&D를 해도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 106조 중에 60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자.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한 12% 되는 것이니까 펀디멘털리도 좋고 유통 주식 수가 줄면서 주식 수급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냐 하면 60조 원 중에 10조 원은 즉시 소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주주들이 좋은 거고 나머지 50조 원은 그 주식을 근거로 ADR을 미국에 발행하는 거예요. NYSE나 나스닥에. 그래서 이것은 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증권사 IB 대표 두 분하고 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절차상 규정상 문제는 전혀 없고 당연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보는 국내 투자가 외국 투자가가 환호할 아주 좋은 일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현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나서도 1, 20조 원이 계속 프리 캐시 플로우가 창출이 될 거기 때문에 현금은 앞으로 계속 쌓일 겁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 지금 50%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지켰죠. 3년 동안. 배당 자사주 매입에 계속 소각을 해라. 그래서 핵심은 이런 조치를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가 퍼가 다시 낮아진 이유가 2017년, 18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14%를 하고 그다음에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서 투자가와 신뢰를 1, 2년 만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3년, 5년, 10년. 그러니까 TSMC는 35년을 이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있는 그 가용 자원, 현금을 갖고 어떻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일부는 소각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 그 주식을 상장을 해서 전 세계 투자가가 쉽게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미국 상장을 바탕으로 그 거버넌스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인 이사회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그룹 기업 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 로컬한 그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도 이거는 이제 쓰는 그 슬라이드인데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그 거버넌스 순위가 한국이 어디냐. 근데 이제 이 그 서베이는 그 홍콩에 있는 상당히 독립적인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2년마다 이제 국가별로 랭킹을 매기는데 불행히도 한국은 우리보다 이제 훨씬 경제 발전 단계가 떨어진 나라들보다도 거버넌스 랭킹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9위예요, 실제. 그래서 뭐 우리가 거버넌스가 어쩌다는 한국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한국의 상대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밑에는
후진국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고 우리보다 훨씬 발전 단계가 떨어지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같은 나라도 한국보다 거버넌스가 높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정부의 관치가 은행의 밸류에이션을 망가뜨리고 캡코 같은 데 밸류에이션도 망가뜨리지만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이 그 패밀리 중심의 경영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부 기업은 잘못된 경우가 이런 거버넌스를 이제 망치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망가뜨리는데 그런 그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하지만 거버넌스라는 건 결국 이겁니다. 대주주도 있고 외국주주도 있고 소수주주가 있는데 이 주주들은 결국 회사의 주인이죠. 근데 이분이 생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지만 그 기업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니까 대신 나를 위해서 감독을 하라고 뽑는 사람들이 이사회 멤버고 특히 사회이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사회의 역할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진을 뽑고 미국 같은 데는 실제 이사회가 CEO를 뽑고 해고를 시키죠. 그래서 한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경영진이 있으면 그 경영진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고 코칭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가 아주 중요하고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 기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영업활동, 재무 상태를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주주들한테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되는지 감시 기능을 하죠. 이게 이제 이사회 산하의 그 어딧 커미티 그에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스타벅스 예를 드리겠지만 경영진에 대한 자기 그 주특기들이 이제 사회이사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코칭,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같이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CEO와 그 집행임원들을 시니어 경영층들을 뽑고 평가하고 보너스를 주고 해고하는 역할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안건 이사회에 올라오는 거를 이제 의결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이제 거버넌스가 좋다고 얘기되는 데 중에 대표적인 데가 애플이 있고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특이한 게 이제 이사회 여기 이제 구성을 보면 그 레고 그 장난감 만드는데 회장도 있고 뭐 나이키의 그 COO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그 이사진들이 포진돼 있고 13명 중에 1명만 집행임원, 그러니까 CEO가 회사 설명을 해야 하니까 들어가 있고 나머지 12명은 다 사회이사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회사는 항상 소비자 회사지만 금융 전문가가 꼭 한두 명 있었고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제가 빨간 표를 친 것처럼 그 바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스타벅스의 사회이사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컨슈머 회사지만 IT를 알고 IT를 접목해야지 계속 그 컨슈머 회사도 발전을 하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 부분을 되게 잘하죠. 앱을 하고 구독 경제를 어느 정도 실천을 했는데 그전에는 페이스북의 넘버 2였던 COO인 셰릴 샌드버그가 몇 년 동안 스타벅스 CEO, 스타벅스 사회이사를 했고 그래서 이만큼 좋은 기업들은 아주 훌륭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공을 엄청나게 들이죠. 여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얼마나 바쁜 분이겠어요. 자기 회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인데 이런 분들이 시간을 내서 코칭을 해주고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서를 준다는 거죠. 진짜 좋은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애플의 사회이사들도 아주 훌륭한데 이제 이번에 3월 중순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총을 하는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사 선임으로 추천하는 게 사내이사.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사장단들이 교체가 돼서 그분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이사가 세 분이 선임됐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령 그동안은 이제 완전히 100% 한국분이거나 한국계인데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90%를 수출해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데 어떻게 가장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중요한 이사회가 100%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계 미국인이냐 이제 교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GIC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고위직을 장기간 했던 김준성 씨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꽤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사회이사 선임이 돼서 실제 이러한 시도는 지난 몇 년 동안 현대차 그룹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나 다른 분야 전문가를 좀 영입하려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죠. 이분도 이제 한국계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분이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멤버들이 이사회로 들어와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TSMC는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 이사회가 심플합니다. 10명인데 그중에 두세 명이 사내이사.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수도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미국에 가까워 있죠. 미국은 보통 좋은 기업들의 이사회는 사내 이사가 한 명입니다. CEO만 보통 들어가 있고 가끔가다 CFO, COO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이사 비중이 60%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명 중에 6명인데 진짜 화려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워낙 뛰어나고 글로벌한 경험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저는 이 이사회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TSMC 경영진을 평가하고 코칭을 해주고 그래서 아마 더 저는 TSMC가 더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국 분이신 브리티시 텔리콤, 영국의 제일 큰 통신사의 회장 CEO를 역임하셨던 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 지금은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ASML이 제일 크니까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장비 회사, 미국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회장 CEO를 역임하셨던 분, 질링스라고 거기 회장을 하셨던 분, 델타 일렉트로닉스라고 대만의 아주 큰 IT 기업의 회장을 영입하셨던 분, 그 다음에 마지막은 MIT대 총장을 지금 하시는 분이 사회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모리스 챙이 그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하고 MIT에서 박사를 해서 MIT와 아주 가깝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MIT 총장이나 브리티시 텔리콤 회장,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CEO 이런 분들이 바빠서 굳이 대만의 기업에 사회이사를 할 필요 없지만 많은 공을 들이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TSMC한테 잔소리도 하지만 좋은 얘기도 해주고 미래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발전을 하면 좋겠다는 코칭 그런 전문가 어드바이스를 해줘서 배운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학부랑 이제 대학원에서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 과제를 줘요. 이제 학생들이 제일 쉽게, 그러니까 저희는 외국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먹은 영어로 쉽게 자료를 볼 수 있는 데가 뭐 몇 개 기업이 한국에 안 되니까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사회를 보고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겠냐. 뭐 전 세계 한 20, 3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이사회 의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마 그 삼성이 갖고 있는 그런 대학교의 그 교수를 역임을 하셨던 분이니까 충분히 이해관계에 상충이 있다고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죠. 사내 이사가 전체 지금 13명인가 그러는데 5명인가 6명, 그러니까 과반수는 안 넘지만 한 40% 넘는데 사내 이사인데 너무 많고 이분들을 줄여서 사회이사 수를 대폭 증가하자. 그다음에 여성 사회이사가 2분이 계신데 좀 더 여성 사회이사를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외국 여성 사회이사를 뽑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진짜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가 그다음에 리더십 경험이 있는 외국의 전문가 아주 시니어 리더 전문가들을 사회이사로 영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한 예가 아주 구체적인 기업 그 인물까지 그 제시를 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구체적이니까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조 IT 하드웨어는 넘버 원인데 삼성전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머신 러닝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 전문가가 왜 사회이사가 없냐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 변하고 이번에 작년 말에 사장단 교체도 아마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그룹의 DNA 문화를 바꾸자 하는 건데 이런 분야에 그 CEO 역임 한 분 아니면 뭐 미국 스탠포드에서 오래 교수를 하신 분, 뭐 벤처를 만든 분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죠. 구글 이런 데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은퇴한 분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의 삼성이지만 21세기에 맞는 그런 글로벌한 HR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미국의 빅테크에서 HR 부사장 아니면 아주 고위 중용을 역임하고 이제 은퇴한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애플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있죠.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사회이사 시키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아주 중요한 해외 사업장이 베트남인데 베트남 이슈가 크죠. 삼성전자는 미리 베트남으로 가서 아주 잘했는데 그러면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코칭해 줄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베트남 전임 총리 강요급 아니면 큰 그룹의 CEO 회장을 역임했던 분 중에 사회이사를 영입하지 하면 어떤가. 그래서 저도 생각했든 못했든 그런 아주 재미있는 진짜 똑똑한 아이디어를 저희 학부 대학원생들이 제시를 했는데 실제 이사회 구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비즈니스의 현실과 미래에 맞춰서 그 기업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시니어 리더를 영입하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면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을 삼성이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의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애플이 그걸 제일 잘하죠. 그걸 중심으로 하는 DX 사업부를 새로 작년에 만들었고 반도체 중심인 DS인데 이 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사이클도 틀리고 장기적인 성장성, 수익성 그다음에 DNA가 틀려요. 그래서 이 두 사업부를 뭐 나누는 방식이 물적 분할도 있고 인적 분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제시한 자사주 매입 소각, 미국 상장, 그다음에 이사회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몇 년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LG가 실제 아주 가장 최악의 IPO를 LG 엔소를 하면서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 물적 분할을 삼성이 시도한다면 AT&T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AT&T가 미디어 자회사를 띄어내면서 그 모 회사의 주주한테 자회사의 주식을 지분대로 그 주식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실제 LG화학도 LG엔솔을 분할시키면서 LG화학 주주한테 LG엔솔의 지분을 주식을 그대로 주면 아마 정광만 변경을 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변호사들하고 체크를 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도 상식에 입각해서 주주 입장에서 공평하게 생각해서 하면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그 이유를 들면 물론 거버넌스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거버넌스도 한 이유지만 다른 이유는 숙명적인 한국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40조 원 이상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 현대차, LG화학 뭐 많은 기업들이 수조 수십조 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경기에 민감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디스카운트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의 과도한 간섭.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 PBR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죠. 그다음에 인구의 감소, 결국 이게 내수 성장률의 둔화인데 거버넌스도 한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이러한 다른 이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민할 이슈죠. 그래서 일부 러스쿨 교수들이 얘기하는 뭐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거버넌스 입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이런 이슈를 되게 깊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엘리엇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똑똑한 법률적인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이 된 여기 그 엘리엇의 창업주 폴 싱어는 하버드 법대 출신이고 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6년에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주주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 방안. 이제 저도 이 부분을 항상 많이 보고 수업 시간에도 가르치고 이제 참고를 하는데, 제안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룹 지분 구조를 단순화시키자. 이것도 뭐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하자. 그래서 아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 해당이 되고, 세 번째, 해외 상장, 미국 상장을 통한 투자자 베이스 확대. 이것은 미국의 NYS나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면 충분히 삼성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사회를 글로벌하게 삼성전자의 위상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사회이사분들을 영입을 하자. 이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지금 10배에서 12배, 13배 좀 더 신뢰가 구축되면 아마 1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TSMC의 20배 펄에 거래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TSMC는 35년 동안 주주와 함께 신뢰를 구축했는데 삼성도 여기서 이제 하면 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정리했는데, 워낙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중요하고 우리 뭐 가장 대장주이고 모든 기업들이 쳐다보는 삼성전자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데,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삼성전자 경영진도 이사회도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